네, 저는 이번에 ECS랑 파게이트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데모를 진행할 변규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저를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저는 개발자고요. 그리고 현재 스타트업에서 근무하고 있고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 그룹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하는 분야로는 뭐 AWS를 KRUG 활동을 하니까 뭐 인프라를 많이 만지고요. 그리고 노드.js로 웬만하면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도커 관련해서 많이 공부를 예전에 프로덕션 했는데 요즘엔 많이 안 쓰는데 또 도커 관련해서도 많이 공부를 하였고요. 서블리스로 웬만하면 이제 다 아키텍처를 다 전환해서 실제 제 환경에서는 업무 환경에서는 모든 게 서블리스 환경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네. 간단해서 뭐 도커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도커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에 혹시? 없네요. 네, 도커라는 거를 이제 간단하게 없으신 분들이 있으면 설명하려고 했는데 바로 넘어가고요, 이거는. 일단 아마존 ECS라고 해요. 요즘에 이 ECS가 엘라스틱 컨테이너 서비스인데 이전에는 EC2 컨테이너 서비스였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문서가 엘라스틱 컨테이너 서비스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그거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죠. 왜 EC2 컨테이너 서비스에서 왜 엘라스틱 컨테이너 서비스로 바뀌었나. 근데 EC2 컨테이너 서비스라고 했을 때는 EC2 위에 컨테이너가 올라가는 형태였어요. 그런데 현재는 이제 파게이트가 나타나면서 실제로 컨테이너만 관리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이제는 엘라스틱 컨테이너 서비스로 명칭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엘라스틱 컨테이너 서비스는 이제 모든 규모의 클러스터를 쉽게 관리한다고 하는데요. 유연한 컨테이너도 배치를 하고 뭐 다른 AWS 서비스와 연동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EC2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뭐 롤만 부여를 하면은 그 EC2의 롤에 의해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리소스들을 제한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확장이 유연하게 되고요. 오토 스케일링 그룹으로 묶을 수도 있고 이전에 EC2를 사용하였을 때요. 그리고 규모에 따른 성능을 또 발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EC2에 도커만 설치되어 있고 도커 컨테이너가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빠른 배포나 유지 보수가 가능하다는 게 도커의 장점을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보안적으로 AWS 안에 있기 때문에 AWS의 보안을 따라가게 되고요. 그 보안을 이제 AWS가 무너지지 않는 한 이 보안은 항상 이제 EC2의 보안과 같이 똑같은 형태로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 힘이. 그러면 만약에 ECS를 쓰지 않고 직접 컨테이너 클러스터를 구성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전에 지금 도커를 사용하는 66%의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 66%의 사용자가 그 아마존 웹 서비스의 EC2에 직접 올려서 사용한다고 했었어요. 이번에 이제는 서밋 때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직접 EC2에 인스턴스를 올리고 그리고 도커를 거기에 설치를 하고 아니면 도커 수험으로 이 클러스터를 관리하든 아니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내가 직접 컨피규레이션을 해서 나 알맞는 컨테이너를 각 인스턴스에 배포하는 형태로 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참 쉽다고 뭐 말하고 싶지만 이게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공부하기가 너무 싫었어요. 도커 수험을 도입하는 것 자체도 그게 제일 쉽다고 하는데 그것도 귀찮았고 그리고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그 제가 환경의 설정을 다 알아야 된다는 게 제일 귀찮았어요. 근데 도커에 대해서 도커를 이제 제 노트북에서 도커를 돌리면서 기본적인 도커에 대한 명령어들 거기에 대한 컨피규레이션들은 대부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내부에서만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제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의 주 목적이었죠. 그래서 ECS를 근데 사용을 하면 정말 공부할 게 없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 ECS는 당연히 컨테이너를 안다는 전제하에 ECS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커 컨테이너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그 ECS를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 파게이트와 함께라면은 더욱더 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써야 되냐라고 했을 때 ECS를 쓰면은 이전에는 쿠버네티스를 올렸을 때 제가 EC2도 관리를 해야 하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링을 다 내가 관리를 해야 했지만 ECS를 쓰면은 그런 클러스터를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나온 파게이트와 함께라면은 EC2 클러스터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게이트는 관리할 클러스터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EC2를 내가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내 인스턴스를 생각을 안 해도 된다는 거고요. 인스턴스 위에 내가 도커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도커 파일이나 아니면 도커 컴포즈에 의해서 내가 작업 정의만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파게이트를 통해 얘네들이 그냥 컨테이너만 올라가는 형태예요. 그러면
이 AWS에서 지정해 놓은 컨테이너 풀상에서 제 컨테이너가 동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구축 및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그 모든 걸 떠나서 이런 식으로 태스크 메모리 그리고 vCPU 같은 걸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를 보시면은 우리가 512GB의 램을 512메가의 램을 하고요. 0.25 vCPU를 하는데 우리는 EC2를 0.25 단위로 vCPU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컨테이너 서비스를 사용하면 이 정도까지 더 작은 단위로 제가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다 다른 점이죠. 왜냐하면 0.25 단위의 CPU는 만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EC2를 직접 올리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러면 컨테이너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는 거예요. 인스턴스, 매니지할 인스턴스도 없고, 그리고 태스크에 대한 네이티브 API를 통해서 태스크만 지정을 해주고 태스크를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서비스로 실행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만약에 웹 서비스가 동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데몬으로 돌아야 되니까 이건 서비스로 동작을 하고요. 그리고 리소스에 대해서만 AWS의 가장 큰 특징이 리소스에 대해서만 프라이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에 대해서는 컨테이너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로만 하면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데모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 이번 시간은 데모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데모를 2개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헬로 월드라는 웹을 출력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웹을 이제 블루그린 디플로이먼트를 사용해서 컨테이너를 바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꿔쳐서 이제 AWS KRUG의 가입 사이트로 이동하는 리다이렉트를 하는 웹 서버를 동작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리고 웹 크롤러를 컨테이너로 동작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컨테이너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아까 이제 서블리스 시간에서 1000개의 서버리스 이제 람다 펑션을 실행하고 동시 컨커런시하게 실행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람다 자체는 성능에 대한 제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컨테이너는 최소한 람다보다는 성능이 더 큰 범위를 아우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컨테이너가 이제는 CMD에 넣던가 아니면 엔트리 포인트에 넣어서 이 컨테이너가 뜰 때 이 실행 명령을 하고 이 컨테이너가 죽고 그런 식으로 하나의 태스크만 작업하게 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람다가 아니라 컨테이너만 살았다가 죽는 형태로도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웹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치 잡을 통해서 각 1시간에 한 번씩 도는 잡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람다는 5분이 맥시멈이에요. 그런데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5분이 아니라 이게 죽을 때까지 도는 거예요. 이게 명령어를 모두 실행하고 얘가 컨테이너가 스탑이 되는 형태거든요. 그러면은 그 컨테이너만 실행하는 람다 펑션과 다르게 컨테이너가 살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잡이 끝날 때까지는 컨테이너로 이걸 실행한다고 하면은 뭐 1시간이든 10시간이 걸리는 잡이든 이 컨테이너를 통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만한 잡은 실행을 못 할 것 같고요. 이 데모라서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 슬랙에다가 이제 네이버 메인 뉴스를 가져오는 크롤러를 잡으러 실행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웹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화면을 준비했고요. ECS는 지금 파게이트는 버지니아밖에 안 되고요. 여기서 제가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로드 밸런서를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붙이려고 여기다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리스너 하나 없이 하나 미리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데모 ALB라고 여기다 넣어놨고요. 여기 DNS는 뭐 이따 복사 붙여넣기 할 거고요.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를 먼저 생성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클러스터 생성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예전에 EC2를 통해서 했으니까 EC2 리눅스, EC2 윈도우즈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네트워킹 전용의 파게이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이름은 데모 클러스터로 할게요. 그리고 VPC 생성은 오래 걸리니까 안 할 거고요. 그리고 생성하면은 그냥 띡 하고 생성이 돼요. 그러면은 데모 클러스터가 생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서비스랑 작업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떠 있어야 하는 컨테이너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가 떠 있어도 여기에 떠 있고요. 그리고 작업은 실행 중인 컨테이너를 보여줘요. 그래서 저희 그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거를 작업을 정의를 해야 돼요. 어떠한 잡을 실행할 것인지. 그래서 새 정의를 생성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작업을 정의를 생성하기 전에 도커 이미지가 있어야 이 해당 이미지로 내가 실행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저는 리포지토리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포지토리를 먼저 생성할 건데요. 웹앱을 먼저 띄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데모 웹, 이거 대문자가 안 되고요. 데모 웹 하고 레파지토리 이름을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로그인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제 IAM 롤로 여기 레포지토리에 푸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제 IAM 유저가 있다면은 그거를 저는 지금 접속을 해놨어요. 접속을 여기다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는 지금 제 리파지토리인데요. 확대를 잘 보이시나요? 네. 안 보이시는 분 계신가요? 네. 제가 확대가 안 돼. 됐네. 여기서 제가 이제 코드를 짜놨고요. 웹앱은 그냥 단지 여기 헬로 월드를 찍는 거고요. 도커 파일은 다음과 같이 작성해놨어요. 이 PM2라는 거는 이제 데모를 실행하기 위한 하나의 패키지고요. 그리고 이거에 이제 CMD를 런타임 process.yml인데 이 process.yml은 이 빈에 www 실행하는데 그냥 app.js를 실행하는 코드가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네, 여기가 버지니아에 있다 보니까 여기 로컬에서 컨테이너에 푸시하는 게 느려서 이건 소스 코드를 보여주기 위한 용어로 냅뒀고요. 실제로는 모든 작업을 여기서 할 겁니다. 네, 보시면 똑같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까 같이 여기는 KRUG 슬랙으로 되어 있네요. 저는 일단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웹앱을 먼저 도커 레파지토리에 푸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제가 AWS 컨피규어는 다 해놓은 상태이고요. 여기에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로그인하는 방식 그 명령어들이. 그러면 요거를 전체적으로 다 드래그해서 그리고 다시 붙여넣습니다. 그러면은 로그인 석시드가 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윈도우용이고요. 이거 이제는 도커 빌드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해당 태그가 이 레파지토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거든요. 여기 앞에가 레파지토리 URL이에요. 이걸 바라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태깅을 다시 해줄게요. 앞에 글자가 하나 더 들어가 있었네요. 네, 그러고 여기서 도커 푸시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저는 뭐 버지니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지금 여기는 굉장히 네트워크가 느리거든요. 그러면 완료를 누르고 보면 여기에 이제는 이미지 태그가 하나 올라와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레이티스트로. 그럼 이제 작업 정의를 해볼게요. 새 작업 정의를 생성을 하는데요. 여기 이제 우리는 파게이트를 사용하니까 파게이트로 하고요. 그리고 작업 정의 이름은 데모 웹앱 태스크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 역할은 디폴트로 있는 걸로 다 가져갈게요. 그리고 작업 메모리는 여기에 vCPU 0.25 단위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를 이제 추가를 해줘야 돼요. 컨테이너 이름은 데모 웹앱 컨테이너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아까 레파지토리 URL을 다시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놓으면은 빨간 줄이 사라져요. 그리고 여기 기가 막힌 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 누르면은 얘들 문법 체크도 해줘요. 희한한 걸 넣어놨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하면서 알았는데요. 네, 간단히 넘어가고요. 웹앱이니까 포트 매핑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고급 컨테이너 구성인데요. 뭐 세세한 뭐 링크까지 다 걸 수 있고 네트워크도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하지 않고요. 추가해주고 그러고 여기서 이제는 네, 그러고 여기서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럼 작업 정의를 보면은 여기 나타나 있고요. 이거를 이제 클러스에 가서 데모 클러스에 가서 이제 서비스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파게이트를 사용하고요. 파게이트를 생성하면 작업 정의가 이거 하나 돼 있으니까 여기 디폴트로 나오고요. 데모 웹앱 서비스라고 하겠습니다. 작업 개수는 하나.
그리고 여기 최소 정상 상태 백분율이랑 최대 백분율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최소한으로 동작해야 할 컨테이너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최대 백분율은 200%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만약 100%하고 200%로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에 이걸 제가 이따가 블루그린 디플로이먼트를 한다 그랬는데 새로운 컨테이너들이 뒤에 붙을 겁니다. 배포를 할 때. 그러면 그게 200%까지 이 컨테이너가 뜰 수 있는 상태인 거고요. 다음에 이 앞에 있던 이제 먼저 배포돼 있던 컨테이너가 죽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원하는 상태의 컨테이너 개수를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100%, 200%로 이렇게 배포를 할 예정인 거고요. 그리고 클러스터 VPC는 디폴트 VPC로 하겠습니다. 뭐 서브넷은 적당히 설정하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해줘야 되는데요. 컨테이너는 이거를 ELB에 추가하고요. 그리고 잘 안 보이시니까 리스너 포트는 80 포트를 제가 열어놨거든요. 여기 도커 파일을 보시면은 80 포트를 제가 익스포즈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80 포트를 얘네들이 찾아서 읽어주고요. 그래서 여기 80 포트로 그리고 여기서 이따가 다른 세세한 설정 없구나. 네, 다음 단계로 하고요. 그리고 원하는 서비스 개수 조정하지 말라 그러고 네, 서비스를 생성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웹 서비스가 준비를 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하면 나타나고요. 이게 뜨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 사이에 여기 펜딩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저는 딴 거를 할 예정이에요. 지금 네, 다른 작업 정의로 저는 크롤러도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크롤러도 레파지토리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똑같이 이렇게 나오죠. 로그인은 이미 돼 있으니까 할 필요 없고요. 이 데모 크롤러라는 거를 이미지를 빌드를 하겠습니다. 이 데모 크롤러는 그래서 도커 파일이 이제 뭐 노드 슬림을 사용한 이유는 그냥 작은 이미지를 사용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CMD는 그냥 app.js를 실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는 app.js 이것만 실행을 하고 죽는 형태의 컨테이너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 코드는 여기서 네이버 메인에서 이제 특정 여기 이제 네이버 메인 뉴스가 여기 조그맣게 한 줄로 계속 지나가는 게 있어요. 그거를 가져오는 건데요. 이거에 저의 슬랙 URL을 통해 슬랙으로 여기에 이제는 여기에 뿌려줄 예정입니다. 이 크롤러에. 그래서 그래서 이미 생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제 레파지토리에 푸시까지 해놓을게요. 그러면은 뭐 빠르게 다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ECS로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 정도 시간이면 이제 컨테이너가 떴어야 정상이겠잖아요. 떴으면 좋겠네요. 서비스가 하나 실행되고요. 실행 중인 작업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제 ALB에 A 레코드를 통해서 접근을 해볼게요. 그러면 헬로 월드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80 포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새로운 컨테이너를 띄우고 블루그린 디플로이먼트를 사용해서 새로운 컨테이너를 올릴 예정이고요. 그거는 302 리스폰스 코드를 내뱉는 리다이렉션을 해서 우리 AWS KRUG의 그 초대 링크를 보내는 메일 서비스로 가게 할 겁니다. 그거는 그러기 전에 앞서서 해야 되는 게 EC2에서 여기서 대상 그룹에 보면은 얘가 아마 상태 검사를 200일 때만 성공 코드로 하는데 이게 헬스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302도 가능하게 302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귀찮아서 이렇게 다시 하고 399로 해놓겠습니다. 네, 이러면은 이제 모든 여 사이의 트래픽에 대해서는 모두 헬스 체크를 통과한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코드를 다시 수정을 할게요.
그다음에 똑같이 맨날 이 계속 까먹잖아요. 우리가 명령을 쳤던 게. 근데 AWS가 굉장히 친절한 게 푸시 명령북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걸 통해서 다시 긁어다가 하면 전 제 손을 잘 못 믿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미 있는 레이어는 안 가고요. 이게 도커의 특징이죠. 레이어별로 이미지를 떠놓는 거고요. 그리고 바뀐 부분만 해서 이미지가 태깅이 다시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클러스터에서 서비스를 보잖아요. 근데 여기에 업데이트가 있어요. 이 업데이트를 눌러주고 그냥 간단하게 새 배포 적용만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새로 배포한 이미지에 대해서 애들이 블루, 그린, 디플로이먼트를 시작할 거예요. 블루, 그린은 예전에 있던 거에다가 새로운 거를 올려놓고 자연스럽게 이걸 빼고 여기에 차지하는 형태의 배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상태 검사 유예기간 뭐 0초 하고요. 다음 단계. 원하는 서비스 개수를 조정하지 마세요 해주고요. 그리고 서비스 업데이트 해주면 애들이 업데이트를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은 밑에 보면은 여기 프라이머리라고 생기고 지금 현재 액티브한 상태의 이 컨테이너가 실행 중인 개수가 하나예요. 그러면 얘가 대기 중인 개수로 가고 실행 중인 개수가 됐을 때 실제로 블루, 그린, 디플로이먼트가 완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크롤러도 만들어 놨잖아요. 크롤러를 할 여기에 그럼 작업 정의를 또 다시 할게요. 파게이트로 이 크롤링을 해야 되는데요. 데모 크롤러 태스크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작업 메모리는 똑같이 작게. 그리고 컨테이너 추가를 해야죠. 컨테이너는 데모 크롤러 컨테이너로 할게요. 그리고 이미지는 또 다시 ECS 여기에 레퍼지토리에 가서요. 크롤러의 이미지 URL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미지가 있을 때 얘네들이 OK를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뭐 여기서 포트 매핑을 할 필요가 없겠죠. 이거는 얘가 잠만 실행하고 죽어버리는 컨테이너거든요. 그럼 추가 눌러주시고 그리고 그냥 생성 누르시면 돼요. 그럼 작업 정의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작업은 정의만 된 거고 실제로 컨테이너가 뜬 형태가 아니니까 이제 다시 컨테이너를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봐요. 여기 실행 중인 작업이 2개가 되었죠. 얘가 새로 고치 한번 해볼까요? 아직 안 가네요. 그 다음에 작업으로 이제 이거는 한 번 실행하고 죽을 컨테이너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파게이트로 똑같이 하고요. 작업 그룹은 하나고요. 작업 그룹 네임은 뭐 데모 크롤러 태스크 그룹 할게요. 그러고요. 클러스터 VPC는 VPC 내 리소스도 제가 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넣을 수는 있는데 지금 좀 무의미한 VP 내용이고요. 그냥 하나만 넣을게요. 그리고 작업 실행을 할게요. 그럼 작업 생성이 완료됐죠.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보다가 여기에 새로 작업이 이 컨테이너가 실행이 되면 여기에 네이버 메인 뉴스가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작업들이 실행이 되어 있고요. 서비스로 가서 볼게요. 그럼 실행 중인 작업이 있고 작업을 보면은 컨테이너가 2개가 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둘 다 실행 중인데 이제 AWS 슬랙 채널의 홈페이지로 넘어왔어요. 제 블루, 그린 디플로이먼트가 끝난 거고요. 여기서 실제로 이제 여기 2개가 실행 중인데 이제 위에 게 이제 프라이머리로 돼 있던 게 얘가 액티브가 되고요. 이 뒤에 먼저 올라갔던 컨테이너가 내려가면은 배포가 완료되는 형태예요. 이게 제가 떨어지는 걸 시간을 재봤는데 한 1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못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AWS KRUG에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여기 AWS KR.org고요. 그 다음에 /슬랙으로 하시면은 여기 페이지에 오셔서 가입 초대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웹 서비스 말고요. 이제 다시 클러스로 돌아가서 이제 작업을 보시면은 이렇게 아직도 펜딩이네요. 크롤러가 이제 돌면은 어차피 이게 작업이 많이 드는 게 아니라서 한 2초 돌고 그냥 바로 내려갈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가 돈을 내도 뭐 초당 과금이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초당 과금이 컨테이너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시간당 과금이면 뭐 1시간 비용을 지불하면 좀 가슴 아플 것 같긴 한데 예, 아마 그러진 않겠죠. 새로 나온 거니까 요즘 초당 인스턴스 과금도 되니까요. 러닝 되죠. 그러면 저는 왔죠. 그래서 정부는 지금 차분히 대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국외 점검단을 파견 중지 사유가 나타났다는 게 참 오늘의 뉴스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도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제 애가 바로 죽었어요. 사라졌죠. 그럼 여기 스탑드 컨테이너에 여기에 스탑드가 나와 있어요. 이게 제 데모 크롤러고요. 데모 크롤러가 여기 죽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이 크롤링이라는 작업을 제일 간단한 작업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걸 사용을 하면 제가 배치잡 같은 거를 이걸로 다 만들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작업을 단 하나만 실행했지만 예약된 작업이라고 있어요. 이 예약된 작업을 생성을 하는 란에서는 지금은 뭐 다 보여드릴 수가 없지만 고정된 간격으로 실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분 단위로 배치잡을 계속 돌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이걸 시간당으로도 돌 수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굉장히 편하게 우리 뭐 모든 작업을 쓸데없이 인스턴스를 올려놓고 항상 대기하는 인스턴스로 돈을 내는 게 아닌 컨테이너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고 람다로 부족했던 작업들을 이걸로 대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점은 컨테이너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우리가 컨테이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보통 컨테이너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 뭐 웹 서비스에서 인터넷 웹사이트를 띄우는 그런 뭐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띄우든가 그 톰캣 서버를 띄우든가 아니면 노드 서버를 띄우든가 아니면 장고 서버를 띄우든가 그런 용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의 일을 처리하는 모델링하는 작업이 될 수가 있고요. 이 컨테이너가 아니면은 저처럼 이렇게 크롤링하는 작업이 될 수가 있고요. 예,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컨테이너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작업이 가능한데 어떻게 비용을 줄일 수 있느냐라는 거는 파게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전에 EC2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EC2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됐다면 파게이트를 통해서 컨테이너가 떠 있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불하기 때문에 컨테이너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준비한 데모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리인벤트에 대해서 리뷰를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도커는 잊어주시고요. 네. 리인벤트에서 제가 굉장히 즐거웠던 게 라스베가스에 즐길 수 있다고 했는데 라스베가스에 굉장히 많은 쇼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카슈라는 걸 갔는데 카슈에서 딱 $100 주고 갔어요. 싸게 가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자다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쇼는 별로 추천 안 드리고요. 그냥 라스베가스에서 열심히 리인벤트 가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유저 그룹 사람들이 여러 방을 썼는데 매일 밤마다 모여서 같이 개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다들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시고 경험도 많으신 분들이라 어떠한 주제에 던져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희한하게 3-4시간 동안 술 먹는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개발 얘기만 했었어요. 굉장히 그게 참 신선한 충격이었는데요. 그거를 2주 동안 하고 왔더니 머릿속에 딴 생각이 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예, 그러고 이제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옆을 보면은 포스트맨 개발자, 뭐 걸어다니다가 뭐 제임스 고슬링, 아니면 여기에 뭐 AWS에서 꽤나 높은 테크 에반젤리스트, 뭐 오늘도 윤석찬님이 계시지만요, 다른 분들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네트워킹을 할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이번에 리인벤트를 한 번씩은 꼭 가보길 추천해 드립니다. 개발자라면 미국에 한번 가서 이런 재밌는 경험을 하는 것도 평생에 한 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참고 자료는 이제 제가 뭐 도커에 대해서 기본 자료나 뭐 ECS에 대한 공식 문서를 봤고요. 그리고 파게이트 데모는 제가 깃허브에다 올려놨어요. 물론 여기에 제가 지금 리드미에다가 좀 센스 있게 적어놓진 않아서 좀 수정은 해야 되고요. 나머지 소스 코드는 다 똑같이 그대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마지막에 엔탈럽 캐니언에서 다 같이 찍은 사진인데요. 그냥 걸어다니면서 제가 사교성이 좋아서 아무 사람한테나 말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지나가는 사람들 같이 사진 항상 찍고 즐겁게 다녔으니까요. 뭐 다 이번 해에도 가고 싶지만
뭐 같이 가게 된다면 저랑 다니면 엄청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